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만 받는데 연봉 5천이라니. 혹시 전화 영업을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화 영업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아마 있을 테니까요. 이 영업이라는 게 하는 만큼 또 계약을 따낸 만큼 수수료를 좀 받아가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인바운드 형태의 받는 전화 업무만 하고도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단지 오는 전화, 그것도 별다른 계약을 따내지 않고 그저 예약 전화를 받는데 그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필리핀에서 주재원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 트래블 매거진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광고 계약 업무차 리조트를 자주 방문했어요. 영업 직원들이 따로 있었지만 계약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면 저 역시 동행을 했었기에 그날은 필리핀 직원과 함께 계약 조율 중인 그 리조트를 방문했어요. 당시 잘 나가던 숙박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에서조차 등록되지 않은 정말 숨겨진 어떤 리조트였는데 하루 숙박 금액이 기본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리조트는 예약을 어떻게 받지? 사람들은 이 리조트에 왜 머무를까? 그런 의문을 품고 오너를 만나서 그 대표님을 만나서 회사와 관련된 계약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오너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이었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 이미지를 좀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고 아주 자유분방한 복장의 젊은 남자가 대표더라고요. 이분과 회사 일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짜 전화만 받고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여성분 역시 멕시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전화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리조트 직원 전체에서도 거의 3위 안에 들어가는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너의 생각은 이랬어요. 우리 리조트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 지인들의 소개, 그리고 한번 묵었던 사람들의 소문으로 예약 문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예약 전화 전부를 이 직원이 받는다. 사실 당시 한국어가 아닌 이 영어로 나눈 대화였던지라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필리핀 직원에게 좀 상세히 들어보니까 그 직원의 전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점차 연봉이 올라갔던 거라고 해요. 대체할 수 없는 전화 능력을 가진 인재였다라는 거죠. 오너의 철학에 의한 어떤 연봉 책정이었지만 인상이 깊었어요. 필리핀 직원들 월급이 당시 한화로 월 20만 원 정도였는데 멕시코인임을 감안하더라도 5천만 원을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전화만 받는데 말이에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너였던 것 같아요. 이 광고도 하지 않고 오롯이 소개로만 예약을 받다 보니까 이 확실한 전화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필리핀 직원들이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같은 멕시코인 또 미국인, 유럽인을 상대할 수 있는 자국민으로 채용을 한 거겠죠. 이걸 장사로 또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홀서빙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굉장히 높여주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홀서빙 알바가 인사도 잘하고 접객도 잘하고 거기다가 일까지 잘하면 분명히 이 친구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급을 더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 올려준 시급이 아깝지 않은 거죠. 이 친구 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걸 아니까요. 일부 사장님들은 그래도 알바는 알바일 뿐이라고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강연을 좀 듣다 보면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와요.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이 1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김밥 파는 CEO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월급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길 원하고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BMW 5 시리즈와 아파트를 추가로 선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그걸 실행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실려 있어요. 실제로 BMW 5 시리즈를 사줬더라고요. 일부러 돈으로 주지 않고 실제 차 키를 선물했다고 읽은 것 같은데 참 멋있죠. 김승호 회장의 사례는 사실 일반 자영업과 그 갭이 너무 커요. 하지만 그 역시도 김밥을 파는 걸로 시작했고 그때부터 직원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달랐어요. 잘하는 직원은 회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챙기고 밀어주고 심지어는 개인 사비까지 써가면서 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다만 별로인 직원,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루팡들은 과감없이 정리했을 거고요. 사실 이런 기준점을 잡는 게 참 힘들어요. 사장님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직원 문제일 건데 이런 질문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가보면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속 터지는데 그만둘 생각을 안 해요. 참 답답하죠. 채용에 문제가 있었기에 전적으로 사장님 책임이 맞아요. 다만 어느 정도 속이 터지는지 일만 잘 못하고 다른 걸 잘하는 게 있는지 혹 또 접객을 잘하거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주는지 뭐 이런 복합적인 걸 따져서 결정하고 그 직원을 이해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당장에 일명 자르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또 그 직원은 분명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기 분명하고 한 명으로 인해서 이 마음만 먹으면 대략 한 달 사이에 300명, 500명의 사람에게 소문이 난다는 어느 한 마케터의 이야기를 좀 감안하면 정말 조심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당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시급이 아깝다고 그 월급이 아깝다고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전화 응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관련 업무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서툴면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반대로 이런 응대를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늘 통화하면서 좀 만족감을 느낀 기업이 SK텔레콤이었어요. 늘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었거든요. 반대로 다른 통신사는 아닌데 어느 한 증권사였는데 이 전화를 할 때마다 이 제대로 된 응대가 잘 안 됐어요. 모바일로 해결해도 되는 뭐 문제이긴 했지만 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 어르신분한테 가르쳐 주면서 제가 전화를 한 거라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 응대하는 그분한테. 지금은 그 증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화를 좀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뭐 5번을 누르고 4번을 누르고 또 3번을 누르고 겨우겨우 상담사하고 연결이 되는가 싶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으라고 하고 뭐 아주 힘 빠지죠. 설령 연결된다고 해도 상담사가 바쁜지 대충 알려주거나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친절하지 않다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앞으로도 전화로 문의를 할 일이 있을 텐데 매번 이 과정을 겪어야 돼 하면서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포스라는 기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존도 탐낸 자포스의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라는 얘기로도 좀 유명한 곳인데 온라인에서 신발을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곳 콜센터 직원들은 만약 손님이 원하는 신발이 없으면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라도 찾아서 그 링크를 알려준다거나 혹은 판매 중인 신발에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 다른 신발 관련 질문까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다 받아주는, 뭐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낭비가 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를 예로 들면 나이키 신발을 파는데 아디다스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걸 찾아서 그 구매 사이트까지 알려주는 거고, 신발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전화해서 뭐 신발 관리법, 보관법, 심지어는 뭐 휘황찬란한 디자인의 어떤 이런 신발을 판매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어떤 황당한 제안 역시 그대로 소통하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상담사들이. 뭐 결론적으로 아마존이 이 자포스를 1조 4천억에 인수했어요. 그들의 서비스를 배우고 싶은 게 좀 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첫인상, 고객 응대,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게의 성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전화만 받는 직원도, 또 홀서빙이지만 높은 시급을 받는 알바도, 늘 친절한 고객 상담을 해주는 뭐 SK텔레콤 상담사도 아마 이 직원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사장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지 상상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고,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있어주기만 해도 든든하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이 고객 응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 믿어요. 이 사장님 본인 스스로 이런 응대 가치에 대해 조금 높게 평가한다면 분명 직원들도 알바도 이걸 아마 따를 거예요. 직원들은 사장님을 보고 배우거든요. 이 사장님이 응대에 소홀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직원 역시 똑같아지겠죠. 결국은 계속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업종이 장사이니만큼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 좀 다독여 가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